안녕하세요, 김희사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레이 1인승 밴입니다. 빠르게 살펴보시죠. 레이는 2011년도에 출시된 기아의 경차입니다. 약 11년 동안 풀체인지가 한 번도 없었고요. 기아에서 풀체인지가 적용되지 않았던 모델이 두 종류가 있는데 모하비와 바로 이 레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기아 레이 1인승 밴이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실내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박스카 형태로 되어 있고, 필러들을 보시면 굉장히 수직적으로 세워져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레이는 양쪽 도어가 비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 도어는 일반적인 스윙 도어로 되어 있고요. 이 조수석 쪽 도어는 1열은 스윙 도어, 2열은 슬라이딩 도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벨트 라인이 굉장히 높지만 이 전고가 같이 높기 때문에 창문의 면적이 굉장히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휠 타이어는 16560R 14인치 스틸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개고부가 상당히 넓어서 차를 길에 대고 이 측면에서도 크고 무거운 짐을 넣기 좋은 형태로 잘 되어 있고요. 기존의 2인승 밴의 경우 이 조수석 쪽에 시트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고 무거운 짐을 넣기에 다소 불편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 1인승 밴은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을 보시면 이 조수석 쪽의 1열 도어, 스윙 도어가 거의 90도에 가까이 열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2인승 밴은 적재 용량이 1447리터, 그리고 이 1인승 밴은 1628리터로 약 181리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적재 중량은 약 65kg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1인용 출장 세차 컨셉으로 꾸며진 차량인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냥 빈 공간에 이런 박스 놓고 케미컬류나 뭐 걸레, 뭐 헤라 이런 도구들 몇 가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전문적인 형태로 되어 있어서 놀랐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팀기도 있고, 뭐 컴프레셔도 있고, 청소기, 그리고 뭐 소화기까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차인데, 최 PD는 좀 어때요? 만약에 기아 레이 1인승 밴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출장 자전거 수리 괜찮아요. 자전거 수리? 자전거 지금 타고 계시죠? 자전거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내가 어떤 공구가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바람 넣는 거나 그런 것들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에어 컴프레셔랑 뭐 이런 것만 들어가면 되나? 공구들이랑? 많을 것 같은데? 감독님 어떠세요? 뭐 이 차 만약에 기아 레이밴 1인승 밴이 있다, 어떤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런 캐리어 구조 형태를 보니까 약간 슬라이드 형식으로 개조하고 이러면 이동식 커피차? 네, 이동식 커피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커피차 꼭 네. 용달차만한 크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그쵸. 저희가 커피숍을 가도 작은 공간이 있잖아요. 작은 그쵸. 카페들 보면. 네. 그래서. 옆에서 문 열고 팔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느낌이? 이건 성공할 것 같아요. 네. 커피 맛만 좋고 싸면. 네. 방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충분히 뭐 괜찮은 아이디어들인 것 같고, 출장 세차 컨셉으로 꾸며진 차를 이틀 동안 주행을 해보니까 굳이 사무실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무실이 없으면 굉장히 좋죠. 사업 초기에 드는 비용들을 드라마틱하게 좀 줄일 수 있을 거고요.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인테리어, 뭐 관리비 이런 고정비도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히 이동수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장의 역할을 겸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 그 1인 창업이나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도 잠깐 살펴보시죠. 이 기아 레이의 파워트레인은 1.0 MPI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여기에 자동 4단 변속기가 물려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76마력, 최고 토크는 9.7토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주 강력한 출력을 뿜어내는 차량은 아닙니다만 공차 중량이 1030kg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추월 가속을 한다거나 아주 고속 주행을 한다거나 그럴 때를 제외하면 충분히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출력이 아주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어떤 사업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뒤에 적재되는 중량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무게가 실리면 실릴수록 약간 뭐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을 해보니까 그 변속기가 톱기어가 4단이죠. 그래서 연비 주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속 90km 이상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RPM이 3000rpm 이상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비 효율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좀 느긋한 주행 습관을 기르시고 시속 80km 언더로 주행할 때 사업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한 60km 정도를 주행을 했고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연비가 15.1km 정도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연비 주행을 한 건 아니고요. 좀 느긋하게 추월 가속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적당한 속도로 유지해서 왔을 때 그 정도 됐고요. 변속기에서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변속할 때 가끔 변속 충격이 되게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차량은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안에서 막 뭐 굴러다니는 잡소리라든가 변속 충격, 그리고 노면의 어떤 그런 불쾌감, 그리고 풍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거슬린다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차는 이렇게 타는 거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왔는데, 어찌됐건 뭐 대형 뭐 럭셔리 세단과 비슷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저한테는 뭐 불편하게 다가오진 않았었고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불편감이었고, 요즘 현대기아의 DCT 변속기도 이렇게 변속 충격이 일어나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변속이 되는데, 이 차는 아직도 옛날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차 PD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10년 동안 파워트레인에 변화가 없고, 외형도 뭐 큰 변화가 없고, 뭐 전자장비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 11년 동안 무려, 이런 차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습니다. 안 사고 싶으세요? 이유가? 조금이라도 네. 뭔가 변화는 있어야 새 차 사는 맛이 있지 않을까요? 그쵸. 어떻게 보면 11년 전 차를 사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잖아. 구형의 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게 사업적인 관점에서 다가가면 오히려 이렇게 사고를 우려먹는 자동차들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11년 동안 검증이 된 차량이잖아요. 차량 자체가 어떤 서비스 제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그냥 단순히 이동수단에 유지관리비가 의도치 않게 나왔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영업손실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센터에 들어가 있는 기간만큼 영업을 또 못하기 때문에, 특히 또 고객을 만나러 가다가 차가 퍼져버렸어, 뭔가 잘못됐어, 전자장비가 오류를 일으켰어,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다음 예약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신뢰성이 높은 파워트레인을 유지하고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그리고 차값이 매년 오르잖아. 근데 신규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되고 개선이 자꾸 되면 될수록 이 변동폭이 크게 오른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업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차량들은 비용 상승폭이 무리하게 올라갈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좀 애매하죠. 좀 아이러니한데 사고를 우려먹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어차피 이 차를 구매하게 될 분들이 선택할 몫이니까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실내로 들어가 보시죠. 네, 실내 인테리어도 뭐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 기아차들의 새로운 패밀리룩도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스크린은 기본적으로 8인치 스크린이 적용됐고, 인터페이스도 옛날 구형의 인터페이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대신 되게 직관적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스크린 왼쪽에 바로가기 버튼들이 물리 버튼으로 다 나와 있고요. 주행 중에 가장 많이 만지게 될 이런 공조장치 조작계도 다이얼 3개로 되어 있는데, 통양, 온도, 풍량,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어서 주행 중에 또 사업하다 보면 전화 받을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랴, 뭐 전화 받으랴, 뭐 이거 누르랴, 이렇게 정신없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단순하게 온도를 그냥 원하는 만큼 돌려서 조절하기 좋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은데, 컵홀더는 기본적으로 이 가이드가 있는 그런 친절한 컵홀더는 아니고요. 2개가 나와 있고, 뭐 도어 포켓이라든가 이쪽 센터 쪽, 그리고 짜잘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볼펜이라든가 업무에 필요한 그 사무용품들을 넣어놓기도 좋을 것 같고, 이쪽 위쪽에는 또 어떤 문서 작업한 다음에 간단한 서류 작업, 뭐 서비스 차트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의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좁은 골목골목을 다니기에도 굉장히 좋은 형태로 되어 있고, 기동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꼭 이렇게 조명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실내 주차장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 외부에서 이제 세차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명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위쪽에 조명까지도 설치가 된 차량입니다. 다각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됐는데, 기본 베이스 자체가 좁은 곳에서 활동하기 좋고, 옆에 주차하기에도 좋고, 사각지대 없이 좁은 곳을 돌아다니기도 좋은, 기동성이 좋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창문이
굉장히 넓은 만큼 이렇게 선바이저도 굉장히 넓은 형태로 되어 있고, 조수석 쪽 선바이저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걸 뭐 시트 빠졌다고 해서 굳이 빼기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트는 전부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수동 조절인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차량은 저 혼자 타는 차량이고, 대타가 와서 일을 해줄 때 뭐 가끔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시트를 조절할 것 같고요. 성장기의 어떤 청소년이 아니라면 유지된 상태 그대로 주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가 뭐 예쁘고 화려하고 그러진 않지만 어차피 이 차량은 저 혼자 타는 차량이고, 탑승객들이 보고 와, 네 차 예쁘다 이렇게 할 만한 여지도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탑승자, 운전자가 조작하기 쉽게끔, 모든 게 사용하기 편리하게끔만 되어 있으면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인테리어 가지고도 뭐 너무 사고를 우렸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창문의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썬팅 같은 거 그냥 웬만한 거 그냥 하지 마시고 좀 좋은 거 하실수록 업무의 환경이라든가 업무 질이 덩달아서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열 흡수 타입의 무신성 필름을 하시게 되면 짧게는 뭐 몇 주만 해도 이 필름이 손상이 가고 변색,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야간 주행할 때 이제 시야 확보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이제 필름이 변형이 되면 이제 두통이나 메스꺼움 이런 것들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건강이랑 안전까지도 잘 신경 써서 좋은 필름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LX70이나 55 정도 되는 농도의 필름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이 자동차 맨유리가 VLT가 70%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LX70 같은 경우는 이 맨유리의 농도랑 동일해요. 그래서 야간에도, 그리고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도 어두울 때 시야 확보가 굉장히 잘 된다는 특징이 있고, 그 필름이 TSR이 55%거든요. 전 세계에 현존하는 썬팅 필름 중에서 VLT 대비 TSR 성능이 가장 좋은 필름이기 때문에 언제나 뭐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LX가 또 하나 좋은 게 3mm LX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 현존하는 썬팅 필름 중에서 가장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이 착유리의 인장 강도와 파괴 강도를 드라마틱하게 강화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판유리보다 깨지지 않는 성질을 약 7배 정도 강화하는 특징이 있어서 차량 도난 사고나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 LX의 세이프티 기능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무실 겸용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안에 항상 이제 고객 정보라든가 영업 비밀, 그리고 자산 같은 것들도 항상 실려 있죠. 그래서 도난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LX 같은 거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 기아 레이 1인승 밴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서 사업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바라고 있겠습니다.